네, 중학교 3학년 물리 단원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아마 운동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교육과정상에서 왔다 갔다 변경이 되면서 배웠었는데,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과학교육론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개가 이제 구분돼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 배우는 힘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주 운동 중에서는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운동과 에너지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그다음에 과학적 일의 개념을 통해서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한 일을 동영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중력에 의한 일, 중력에 대한 일.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이거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자연학화 운동을 분석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속력의 변화가 뭐예요? 시간대 속력의 변화가 가속도죠. 근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속력에 따른,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취 기준은 일의 의미를 알고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물리단원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동 따로, 그다음에 에너지를 에너지 보존하고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했을 텐데, 뭐 구성상 교육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에너지를 따로 하고 에너지 보존 뒤쪽에 다루는 약간은 불균일적인 면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중간에 보면 성취기준 해설에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9.8인 것을 소개하고 중력의 크기로서 9.8 곱하기 m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그 중력 가속도 상수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한 거다. 사실은 F 이퀄 MA의 그 개념인 거죠. 이를 이용해서 그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그 h만큼 이동한 거니까 한 일의 양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9.8 mh로 나타난다는 것을 앞과 연계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의 원리와 도구의 사용은 다루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도구의 사용, 빗면, 지뢰, 그 다음에 그 촉바퀴 뭐 이런 것들, 또 움직도르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 내용들은 다루지 않는다. 왜? 어려워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운동이고 두 번째 중단어는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이란 단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속 운동과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그 자연학화 운동을 다루는데 맨 처음에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빠르기에 해당되는 속력의 정의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속력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좀 변할 때 그때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사실은 약간 좀 물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원래 평균 속력을 정의하고 시간이 짧게 갔을 때 순간 속력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빠르기라는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속력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일정한 또는 시간 속력이 변할 때 평균 속력이라는 말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등속 운동도 있는데 사실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속력의 방향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중에 그 등속 운동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원운동 중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원운동하는 즉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을 따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등속 운동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들이 밑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탐구는 실제로 수행하는 탐구가 아니라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무빙워크에 있는 사람의 그 시간과 위치를 자료 표시해주고 그거를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표를 나타내보고 이걸 가지고 구간에서 이동거리를 통해서 구간 평균 속력을 구하고 그거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속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등속운동의 특징이 뭐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똑같고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다루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에 해당되는 이런 그래프를 교과서 속에 뭐 답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서 자연학화 운동을 도입을 하죠. 첫 장이야 뭐 기본적인 내용. 자연학화 운동이 무엇이냐 정의하고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이 그 자연학화 운동에 도입을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실험을 제시를 하는데 자연학화 운동의 특징 알아보기 실험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것처럼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눈금을 읽기를 바로 잘 못 읽을까봐 아예 그냥 그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간 사이에서의 평균 이동 거리,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해서 구간의 평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요거 이게 페이지가 이게 왼쪽 페이지고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거든요. 자, 여기서 자연학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학과 등속 운동을 비교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떨어뜨려서 자연학화 하다가 그 다음에 낙하산을 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속 운동.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었죠. 그 이 중단 속도에 도달하면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자연학화 운동이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그때 구간의 이동 거리 있죠. 요만큼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2초에서 3초 요것이 바로 구간의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이거 똑같이 매칭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로 오고요. 요게 여기로 오고 요게 여기로 가고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량이 달랐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중력가속 상수가 9.8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질량이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의 자연학화 운동 분석하기. 제가 일반 물리 실험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던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질량이 다른 여기서는 탁구공하고 그 다음에 골프공을 사용했었는데요. 두 개를 놓고 이 스마트폰으로 자를 낸 다음에 찍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시간 구간에 따라서 구간의 이동거리를 구하면 이 구간의 이동거리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구간의 평균 속력을 알 수 있죠. 그 평균 속력의 변화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의 변화, 이게 바로 그 속력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각각을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개가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때 기울기, 그게 바로 속력의 변화량이죠.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골프공과 자연학과 할 때 1초 동의 속력 변화는 각각 얼마인가? 여기에서는 1초가 아니라 0.1초의 속력 변화를 제시해 주니까 1초 동안이 얼마인가는 이 그래프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구해놓은 과정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질량은 어떤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 상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달에서는 자연학화 할 때 어떻게 되냐. 영상 이거 봤던 기억 있죠? 실제 실험을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즉 뭐냐면 왜 9.8 ms의 속력에 1초 동안 그만큼 증가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또는 이론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냐? 그 공기의 마찰, 공기 저항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여기 잠깐 다뤄지고 있고요. 그 밑에 요 내용 가지고 그 결과, 이상적인 상태의 결과를 제시하는, 즉 공기에 의한 저항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8이라고 하는 값, 이것을 중력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력가속도 상수라는 말을 보통 잘 쓰지는 않아서 가속도라는 말을 안 쓰고 싶었는데 또 안 쓰려니 또 쓸 표현이 마땅치 않아서 중력가속도라는 말을 언급은 했습니다. 사실은 가속도라는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뭐 그런 맥락이 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받아서 다음에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자, 일은 뭐냐? 과학에서 일, 사실 짝 우리가 구분하기 좀 그런데 과학에서의 일이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좀 다르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고 그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을 때 아이고 무거워 힘들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할 때 그때 일과 과학에서 일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일은 일을 받는 일을 하는 그게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인지 일을 하죠. 화학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역학적인 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을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이만큼의 힘을 줘서 들어올린 높이가 이만큼 있다면은 물체의 무게가 바로 그 들어올린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거의 크기만큼 들어올린 높이를 곱해주면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중력에 힘을 줘가지고 이만큼 떨어뜨렸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중력 곱하기 떨어진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에서의 일이 0인 경우에는 W 이퀄 Fs 잘 알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1에다가 힘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이동하는 거리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우선 힘의 크기가 제로면은 당연히 이 한 일이 없죠. 이동 거리가 제로면 역시 한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그 경우 세 가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라는 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는 뭐냐면은 사람이나 기가 물체 일을 하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이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면은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을 제시한 만큼 얘가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내가 누구를 밀게 되면은 역시 운동하고 있는 물체도 어디 부딪히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까 말했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정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쓰기는 썼는데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력 발전인데요. 여러분들 수력 발전 뭐 사진이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 물이 떨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바람개비, 물레방아 이런 걸 돌려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물 떨어지는 거 이거는 그 버리는 거예요. 물이 꽉 차가지고 넘치지 않거나 파손될까봐 물을 내려보내는 거고 실제 발전소는 이쪽에서 그래서 그 댐이 이렇게 댐이 있고요. 여기가 밑에고, 여기가 물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조금 있으면 발전을 못 하잖아요. 실제 발전은 여기 밑에서 관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터빈을 돌리는 발전소가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진에서는 그 발전소가 요게 아마 발전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 발전소인지 정확히 몰라서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다른 쪽에 발전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정의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에 한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탐구활동 예를 들었죠. 첫 번째는 지하연학 운동에서 질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의 시인과 속력 변화 관계 비교하기 앞에서 했었죠. 탁구공하고 골프공 했던 거. 그 다음에가 일상생활에서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를 가지면 예 조사하기 여기 있죠. 예를 조사하는 방법.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조사하는 것들이니까 이론적인 활동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의 위치 에너지 크기 구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추를 놓고요. 얘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뭐 조여져 있는 어떤 물질을 떨어뜨려서 이동한 거리를 재서 추의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에 따라서 말뚝의 이동 거리가 어떤지를 찾아보는, 또는 추의 질량을 일정하게 놨을 때 추의 높이를 바꾸면서 말뚝의 이동 거리를 하는. 자, 근데 이 실험이 잘 이렇게 깔끔하게 이론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여기는 마찰력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정하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떤 것과 관련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교과서에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를 받아가지고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설명하고요. 기준면의 위치 어떻게 한다.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변화시키면서 그때 이동한 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 속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애를 사용하고 하는데, 여기 교과에서는 이렇게 구슬을 떨겨가지고 바닥에서 속력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속력이 얼마 되는지는 또 따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실험이 명쾌하게 잘 안 돼서 이 데이터를 아예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 하기가 어렵다 해서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분석 방법 중에 그래프를 그리는, 여러분 그래프 엑셀에서 그냥 데이터 입력하면 바로바로 그려주긴 하지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최소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구해주면은 이 데이터하고 가장 인접한 그런 이런 선을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직선은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곡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끔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운동에너지잖아요. 그 운동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제곱에 비례해요. 근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쪽이 속력이고 이쪽이 이동 거리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를 비교를 합니다.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를 비교하면은 직선으로 나오면 이동거리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최저자정법 얘기는 다음에 9주차 이상에서 화상으로 계속 원격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요 내용에 대한 보충을 좀 영상으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린 것처럼 운동에너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그 앞에 비례상수 2분의 1 붙여서 이와 같은 에너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뭐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체를 중력이 잡아 끌어서 밑에까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근데 중력이 대하여 한 일은 중력하고 똑같은 힘의 크기를 올려야 되니까 바로 무게 힘을 이용해서, 무게와 힘과 똑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용한다기보다 무게하고 똑같은 힘을 줘서 높이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무게 곱하기 질량이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에 이르려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내용 정리가 됐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 단원의 전체 내용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